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밤샘 수사를 놓고 시작된 고법 부장판사의 비판글이 검찰은 물론 청와대의 담을 넘어서까지 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사건 발단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발단은 지난 16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밤샘 수사 논스톱 재판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임종원 차장이 첫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날이었는데요. 검찰이 너무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불만으로 해석이 됐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임종원 전 차장이 본인이 동의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9일 SNS에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 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직접적으로 강 부장판사를 비판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에게 아부성 문자와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조국 수석은 19일에 이어서 20일에도 법관의 재판 독립 외에 스스로 행한 일과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희형 비판 등은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복해 적었습니다. 네, 어제도 이 고법 부장판사의 글이 올라왔다고요? 이번엔 그 대상이 조국 수석이네요. 네, 이번엔 윤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동료 법관들에게 내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청와대 측의 사법부에 대한 의견 표시를 이제 문제 삼는 글이었는데요. 제목은 법을 위한 변명, 그리고 법관과 대통령입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헌법적으로 대통령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비서실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근거로 헌법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 표시를 할 수 있다를 들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 등에 관해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에 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결정이나 판단에 대한 위임이라는 설명 없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대외적으로 의견을 알릴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의 위임 없이 한 표시라면 이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주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공적 의견이냐 사적 의견이냐. 그러니까 공적 기관에 존재하는 공인 신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완전히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공적 주제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페이스북에 표시했다 하더라도 공적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네, 헌법까지 들고 나왔는데 이 삼권 분립을 주장하기에는 시기가 좀 미묘한 감이 있네요. 근데 더군다나 이 사법농단의 당사자들이 줄줄이 이 검찰 조사를 받는 시점 아닙니까? 네, 조국 수석의 SNS 글이 헌법에 기초한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인데요. 사법농단 자체가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사안인데다가 이제 검찰의 수사 방법을 놓고 부장판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자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협조까지는 아니어도 자성의 목소리 정도는 나와야 할 시점인데 이제 검찰에 이어서 청와대까지 고법 부장판사들이 줄을 서 있던 듯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법 부장판사들이 계속 발끈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고법 부장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제 사법부 조직 보호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법조계에서는 고법 부장판사들의 잇따른 발언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느냐 마느냐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고법 부장판사들이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적어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준의 끝판사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 아닌가 싶다며 지법 부장판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조금 무게감이 떨어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요, 법관 경력 20년 이상의 중진 법관들이 임명이 되고 이제 또 차관급의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종의 이 간부급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또 다른 해석 어떤 게 있나요? 네, 법조 생활을 충분히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조직을 지키기 위해 총대를 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또 다른 이유로 이제 지법 부장판사들은 앞으로도 법원 생활을 오래 할 것이고 고법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가는 쪽이 아니라면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고법부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이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인데 이제 바늘구멍을 통과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포기한 고법부장들은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하고 발언하기도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최진영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고등부장은 법원에서 대법관 갈 생각이 없다고 하면 갈 만큼 다 가신 분들이 모든 이해관계에서 어느 정도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법원 내부에 있는 것을 좀 더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네, 임 전 차장의 이 구속을 앞두고 보이는 이 고법 부장판사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 사법농단 수사에 결과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